농작물의 수확을 방해하는 식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한 번 감염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조기 진단해서 제거하는 게 최선의 대책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진단에 필요한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이영규 농업연구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구사님이 요즘에 각종 식물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좀 증가한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병을 예를 들어보면요. 그 병증이 잎이 노랗게 되고 말리고 식물체가 위축되어 상품성 있는 토마토를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 바이러스의 병증은 잎의 색깔이 변하고 식물체가 작아지고 그 기형이 되어 그 농작물의 수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국가관리 바이러스가 8종이나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 그다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충의 증가,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원인이 더욱더 커지고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면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갔는데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식물 바이러스를 진단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현재 바이러스의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그 최선의 방제 방법은 조기에 진단하여 제거하고 전염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초현미경적 미생물로 매우 작아서 이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현재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된 진단 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에 필요한 항체는 기존에는 토끼나 쥐 같은 실험동물의 병원체를 주사한 후에 혈액 속에 생성된 항체를 뽑아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생산하는데 한 6에서 12개월이나 걸리고 그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사육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피를 뽑아야 되고 또 세포 배양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진단 제품의 가격도 높아서 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현장 진단 키트의 경우에 그 비용이 한 점당 한 7,000원 정도로 되게 비쌉니다. 따라서 그 소량만 검사하여 그 초기의 병 발생 진단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온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항체를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물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왜 이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그 항체는 항온 동물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 항온 동물이 외부에 들어오는 병원균에 대한 최고의 방어 수단이죠. 식물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온 동물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그 항체를 만들어 식물 바이러스 진단에 이용합니다. 그 항온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식물 바이러스 진단에 이용하는 것이죠. 앞서 기존 진단 방법의 좀 한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발하신 이 항체 대량 생산 기술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실험 동물 없이도 사람 항체 유전자를 이용해 시험관 내에서 식물 바이러스 진단용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로 사람이 갖고 있는 항체 생산 유전자를 이용하여 만든 제조한 미니 항체 풀에서 식물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항체만을 선발하고 여기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시험관 내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니 항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미니 항체라는 게 어떤 항체고 또 이 항체를 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그 항체는 주축으로 이루는 몸체하고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미니 항체는 항원 항체 반응을 나타내는 부위만을 이용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크기는 한 4분의 1 정도로 작지만 일반 항체와 동일한 항원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작기 때문에 미니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 크기가 작아서 대장균을 이용해 시험관에서 항체를 만들기 쉽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미니 항체는 기존의 항체와 똑같이 바이러스 진단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제 항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일부분만 예. 활용하는 게 이제 미니 항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전에 이제 항원 동물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굳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미니 항체를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항체 생산 유전자로 미니 항체를 만들면 단백질 조합이 한 10억 개 이상으로 어떠한 종류의 항원에도 반응하는 항체를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요 이론적 근거에서 인간 미니 항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과연 인간 미니 항체로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이제 가능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 미니 항체를 사용하면 기존의 바이러스 종류별로 미니 항체 풀을 만들어야 했던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인간 미니 항체를 이용하면 초기 생산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기존에 12개월 걸리던 항체 제작 기간이 3주면 가능합니다. 뭐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무척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 성과로 국내 농업 또 농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십니까? 바이러스 병원 발생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그 농민들이 쉽게 검사를 할 수 없고 진단 비용도 고가라서 그 병이 확산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하여 그 저비용 현장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고 부담 없이 현장에서 병을 진단하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현재 생산 비용 등의 이유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물 바이러스 항체 시장도 그 저비용 고효율의 항체 생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서 농업뿐만 아니라 그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실용화 계획이나 연구 계획이 추가로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개발된 기술들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기존 항체를 대체하고 그 저비용 고효율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출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먼저 감자에서 가장 문제되는 바이러스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진단 키트를 올해 안에 생산하여 내년부터 국내 감자 재배 농가에 우선 활용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및 몽골 등으로 이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또 주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제작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한 1000여 종의 식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은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항체 시장 규모가 2014년 14억 불에서 2019년 25억 불까지 성장할 전망이라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그 바이러스병 감염에 조기 대응하고 식물 바이러스 항체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올해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번에 항체 진단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소 이영규 농업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